안녕하세요, 행복인들. 오늘은 요즘 핫한 소설 나폴리 사부작의 첫 권 나의 눈부신 친구를 읽어드릴게요. 엘레나 페란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행복인들께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나의 눈부신 친구 첫 장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리노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가 평소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한 줄 알고 안 된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리노가 내게 전화를 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리노는 자기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했다. 언제? 2주 전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내게 전화하는 거야? 내 말투가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꼈는지 리노는 당황했다.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어머니가 나폴리 시내에 바람 쐬러 간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했다. 사실 약간 빈정대며 말하긴 했지만 리노에게 특별히 화가 나거나 그가 원망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 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니? 어머니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2주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디 정상이니? 알아요. 이모는 어머니를 본 지 꽤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잠 한숨 주무시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집 밖을 들락거리며 마음대로 행동하신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적어도 제 어미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았다. 리노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고 경찰서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대단한 효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40줄에 들어선 리노는 뚱뚱한 몸짓에 일평생 암거래 빼고는 일다운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낭비와 방탕이 몸에 배어있는 사내였다. 그런 리노가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제 어미를 찾아보았을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뻔했다. 리노는 머리는 텅 비어있고 가슴은 자기 생각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혹시 거기 계신 거 아니죠? 갑작스레 리노가 내게 물었다. 내 어머니가? 여기 토리노에?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빤히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도대체 리노는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리노 자신이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다짜고짜 내 집에 들이닥친 것만 해도 10대번이 넘는다. 그에 비해 리노 어머니는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도 평생 나폴리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 계실 리가 없지 않니? 내가 대답했다. 정말요? 리노, 여기 안 계신다고 하지 않니? 그럼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결국 리노는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자신의 절망을 한껏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짓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흐느낌으로 변한 그의 울음이 멈추자 나는 그에게 말했다. 부탁인데 한 번쯤은 너의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해주렴. 어머니를 찾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한 그대로다. 어머니를 찾아봤자 소용없을 테니 그만두고 이제 제발 혼자 사는 법을 배워. 이제 내게도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노 어머니 이름은 라파엘라 첼룰로다. 하지만 나만 빼고 모두들 그녀를 리나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를 라파엘라라고도 리나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지난 60년 동안 내게 그녀는 릴라였다. 만약 내가 그녀를 갑작스레 리나나 라팔레라고 부른다면 그녀는 우리의 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릴라는 30년 전부터 내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녀는 도망가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머나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살을 생각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비록 리노 같은 아들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진저리를 치기는 했지만 말이다. 릴라가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릴라는 말 그대로 증발하기를 원했다. 그녀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녀에 대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릴라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녀가 이 세상에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혹시나 해서 이메일과 우편함을 확인해 보기는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나는 릴라에게 자주 내 소식을 전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정해진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릴라는 내게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통화를 하거나 내가 나폴리에 갈 때 만나서 밤새 수다 떠는 것을 더 좋아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철제 상자를 꺼내보았다. 이미 정리한 물건이 많아서 남은 것은 얼마 없었다. 특히 릴라와 관련된 물건은 많이 버렸고 이 사실을 릴라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살펴보았지만 정말 그녀와 관련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사진 한 장, 티켓 한 장, 선물 하나 없었다. 릴라와 관련된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놀랐다. 릴라는 어쩌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관련된 물건을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일까? 사실 그녀와 관련된 물건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었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내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리노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노는 집 전화도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 멋대로 저녁이 되어서야 내게 다시 전화했다. 그는 괴로운 척하면서 물었다. 전화하셨더군요. 무슨 소식 있나요? 아니, 넌 그새 다른 소식 들은 것이 있니? 아니요. 리노는 내게 도무지 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실종된 사람들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방송에 나가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끈기 있게 듣고 나서야 물었다. 어머니의 장롱은 살펴보았니? 장롱은 왜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의뢰해야 할 당연한 일조차 리노는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가서 좀 살펴보렴. 릴라의 장롱을 보러 간 리노는 장롱이 깨끗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름옷, 겨울옷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장롱 안에는 낡은 빈 옷걸이들만 걸려있었다. 나는 그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릴라의 신발도 얼마 되지 않는 책 몇 권도 사진도 영상이 담긴 필름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한물간 플로피 디스켓과 함께 컴퓨터도 사라졌다. 릴라가 마법사처럼 기막힌 솜씨로 다루던 전자기기들도 모두 사라졌다. 릴라는 아직 펀치카드를 널리 사용하던 60년대 후반에 벌써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정도로 전자기기를 잘 다뤘다. 혼이 나가 있는 리노에게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더 찾아보고 어머니 소지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연락을 해줄래?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하다못해 옷핀 같은 것도 말이다. 리노는 다음날 잔뜩 흥분해서 내게 전화를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니까요.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오려 가셨어요.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말이에요. 빠짐없이 잘 살펴보았니? 네, 구석구석 다 살펴봤어요. 지하실도? 그렇다니까요. 서류함까지 사라졌어요. 출생증명서며 통신사 계약서며 영수증, 고지서 따위를 넣어놓는 서류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누가 어머니의 물건을 모두 훔쳐간 건가요? 대체 뭘 찾으려고요? 나와 어머니께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리노를 진정시켰다. 리노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는가? 저 잠깐이라도 이모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제발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리노. 난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리노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릴라는 극단적이었다. 릴라는 흔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그저 사라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66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불현듯 화가 났다. 좋아. 이번엔 누가 이기는지 보자. 나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최대한 상세히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때요? 지금 릴라가 사라졌죠. 아무 흔적 없이. 서류함도 가지고 가고 사진도 가지고 가고 컴퓨터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죠. 옷도 여름옷 겨울옷 다 가져간 거죠. 릴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쓰는 소설은 어떻게 이어갈까요? 궁금하죠. 계속 읽어봐야겠어요. 행복인들 나의 눈부신 친구 첫 부분이었습니다.